근데 이게 진짜 이제 카더라 질문. 맞아. 조금 상황마다 봐야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돌 이전의 아이라면 원칙은 있는 게 좋겠죠. 우리는 애들이 졸린 걸 원하지 않아요? 저도 네. 예전에 선생님한테 이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들 데리고 비행기를 탈 때 어떻게 했냐면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 어떤가요? 새롭죠? 제가 맨날 이런 진료실 되게 협소한 데서 네네네. 그냥 저희 둘만 이렇게 찍었다가 네, 네. 지금 새로운 스태프분들과 함께 이렇게 네.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 저희가 이 인스타랑 커뮤니티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유튜브나 이런 걸 보다 보면은 한 번 검색을 하면은 연관 검색어로 해가지고 너무 많은 영상이랑 정보가 내가 원하지 않아도 계속 뜨잖아요. 맞아요. 그걸 보다 보면은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님들이 더 힘들어지시는 것 같아요. 육아가.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은 홍수 속에서 허우적대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육아 소법원에서 판결을 드립니다. 와! 땅땅땅! 어색한가요? 이제 엄마이자 또 전문가로서 저희들이 소소하게 판결을 드릴 거예요. 법적 뭐 어떤 그런 책임이나 어떤 그런 거는 안 되고. 그리고 저는 이 영상의 목적은 우리 모두가 행복한 육아를 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주제는 지금 이제 딱 휴가철이잖아요. 문의를 주셨어요. 네. 도대체 누가 맞느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핫한 질문 7가지를 뽑았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하나씩 읽어보면서 판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판결을 하는 건가요? 이진님, 네, 판결해주세요. 네. 그럼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이번 여름 휴가 때 시골에 계신 증조 할머니 댁에 가려고 합니다. 차로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것이 걱정이지만 남편은 장시간이니만큼 휴게소를 자주 들리자는데 저는 최대한 빨리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걸로 출발 전에도 계속 토론 중이에요. 어허.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주네요. 휴게소를 자주 들리는 것이 좋다. 아니다. 자고 있거나 힘들어하지 않으면 그대로 쭉 가는 것이 좋다. 돌전 아이라면 휴게소에 자주 들리는 것이 좋다. 조금 상황마다 봐야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도 돌 이전의 아이라면 원칙은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단 아이를 카시트에 태우고 가면은 어쨌든 머리랑 목은 고정시키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도 아무리 잘 고정을 시켜도 움직이죠. 아이들은 목과 머리를 굉장히 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네. 돼 있어 애들이. 그러니까요. 네. 돌 전에 아이 같은 경우에는 두개골하고 뇌하고 이제 흔들리면서 계속 이렇게 마찰이 생기게 돼요. 네. 그러면서 미세하게 뇌출혈이 생기는 흔들린 아이 증후군, 쉐이큰 베이비 신드롬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무섭다. 그런 사례들이 어린 아이들일수록 높기는 합니다만 이게 흔하지는 않아요. 근데 한 번의 큰 충격이 아니라 이렇게 미세한 이런 흔들림으로 인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생겼을 때 이런 출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에 한 번씩은 휴게소에 들려서 조금 쉬었다가 가는 걸 더 추천을 하고요. 한 10분이라도 괜찮으니까는 쉬었다가 출발하는 걸로.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꼭 쉬어야 되겠네요. 휴게소는. 맞아요. 네네. 두 번째 질문, 이거 좀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저도 예전에 선생님한테 이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이들 멀미약을 먹어도 되나요? 멀미약 네. 얘기도 많이 물어보시죠. 왜냐면 멀미를 한번 하면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아이도 너무 힘들어하고 맞아요. 이러니까. 근데 또 약을 먹이려니까 이것도 뭘 인위적으로 먹이는 거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귀 밑에 아프지가 않은데 이런 거 약을 붙여야 주는 되나? 거니까, 네네네네. 그죠? 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할 때 멀미약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 판결해 주세요. 아이가 36개월 이상이고 아이가 멀미 증상이 있다면 약을 먹이는 것이 좋다. 예방하는 거 아닌가요, 멀미는? 그러니까 평소에 멀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은 해야겠죠. 평상시에? 있을까봐 먹이는 건 아니고 원래 차를 타면 좀 멀미를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건 알 수 있잖아요, 네네네. 부모가. 네네. 그래서 그럴 때는 멀미약을 먹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방적으로. 우리 몸에는 이런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세돌 전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멀미 증상이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정기관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네. 미숙하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죠. 네네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뭘 타고 있잖아요. 유모차 네, 타고 있고. 맞아요.
엄마 여기 위에 타고 네. 있고 이러잖아요. 그 코끼리 코를 훨씬 잘하잖아요, 애들이. 그쵸, 그쵸. 어른보다. 엄청 뛰어다녀도 네, 하나도 안 어지러워하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다 이 미숙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3돌 이상에서 멀미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그때만 이제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아이가 좀 멀미 증상이 있으면은 이제 약국에 가시면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멀미약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근데 아이들 멀미약은 성분을 이제 살펴보면 진정작용을 하는 성분인 항히스타민제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비타민 B군인 피리룩신산염, 니코틴 아마이드 그리고 네. 항히스타민제를 먹으면 우리 콧물약 먹으면 졸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애가 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카페인 무수물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우리는 애들이 졸린 걸 원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이제 멀미약을 많이 먹이신다. 네. 그러면 이제 카페인 무수물이 없는 해피트리백이라고. 아니, 내려서 더 잘 놀면 좋죠. 그럼요. 그래서. 그런데 이 항히스타민제가 주성분인 이제 약품들은 이런 구토 억제하는 효과는 없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는 뭐 머리 아프거나 이런 거 없는데 차만 타면 막 토한다라고 네. 했을 때는 이런 구토 억제 효과가 있는 스코폴라민이 들어가 있는 약제를 선택을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아이들이 자지 않으면 차 안에서 이렇게 특별히 할 게 없잖아요. 조금 나이가 들면 우리 아이들도 바깥 창문도 보고 이렇게 할 텐데 할 게 없으니까 이제 간식을 이렇게 조금씩 주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간식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애가 토를 했어요. 토하죠. 그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앉아 있는 애한테 그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렇죠. 만약에 근데 이제 공복에서 출발하게 되면 더 멀미 증상이 심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차를 타기 한 1시간 전에까지 네. 이제 열심히 먹이고 네네. 그다음에 좀 소화를 시킨 다음에 네네. 그다음에 차를 타면 오히려 더 멀미 증상이 완화된다고 하니까요. 아. 그리고 멀미약은 30분 전에 출발 30분 전에 먹이시는 게 좋습니다. 자, 3번째 사연입니다. 아이가 많이 어린데 비행기를 타도 괜찮은가요? 좋은 기회가 생겨 해외여행을 가고자 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아이의 귀나 정서상 정서? 정서상 좋지 않을 것 같고 남편은 신생아도 해외 드라마 보면 다 타더라 괜찮다 하는데 정말 괜찮을까요? 너무 어린 아이를 데리고 비행기를 타는 것은 안 좋다. 아니다. 신생아도 다 탄다. 괜찮다. 네. 하나, 둘, 셋. 신생아도 다 탄다. 괜찮다. 오. 근데 부모님은 안 괜찮을 거다. 엄마 귀랑 그리고 승객들 귀에는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 근데 이게 진짜 이제 카더라 질문. 맞아. 드라마 보면 타더라. 그리고 귀나 정서상 왠지 안 좋을 것 근데 같은 저는 느낌. 전 귀는 이해를 하겠는데 정서는 왜 그럴까요? 이게 무서울까 봐. 느낌인 거죠. 좀 이게 소리가 폐쇄공포증 크고 이러니까. 이런 분들도 있고 고소공포증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명확하지 않은 두려움. 정말죠. 일단 항공 규정상 이제 태어난 지 7세 이상 된 신생아는 무조건 탈 수 있어요. 보호자랑 같이 탈 수 있고 7세 미만인 아이들도 항공 그 사에 승인만 있으면은 보호자랑 같이 탑승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탑승 가능한지 안 한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건강상의 문제, 네네. 특히 이제 귀 얘기를 네.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네. 우리도 비행기 타면 막 귀 아프잖아요. 네네. 특히 착륙하고 이륙할 때. 그래서 이게 괜찮은지 항상 걱정이시거든요. 왜 그런지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귀가 먹먹해진 이유에 대해서. 일단 비행기가 착륙하고 이륙할 때 기압의 변화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죠. 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이제 귀의 압력을 조절해주는 이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곳이 좁아져요. 네. 그러면 이 압력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고막의 팽창, 수축 이런 게 일어나면서 귀가 먹먹해지고 그다음에 뭐 삐 소리도 나기도 하고 되게 아프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게 생깁니다. 근데 우리 애들은 이게 거의 한 두세 배 정도 더 달 거예요. 왜냐하면 이관이 또 미성숙해. 잘 발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우리보다 더 이걸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 증상이 더 심하게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참을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막 울고 더 아파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네네. 있어요. 사실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고 나면은 우리도 다 괜찮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지 그냥 아이가 비행기에 탑승했다고 해서 이런 영구적인 고막 손상이 일어나거나 네.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코 막고 이렇게 하는 거 할 수 있는데 음. 아이들은 그거를 스스로 못 하니까. 맞아요. 그때 왜 이 증상이 좋아지냐면 이관이 열리는 거거든요. 네네. 이관이 좁아져 있는 걸 열려주는 그런 운동인데 그거를 똑같이 우리 아이한테 해주려면 방법은 있습니다. 이륙하고 착륙할 때 아이를 수유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무언가를 빨고 있으면은 꿀떡꿀떡. 이관이 열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거나 네. 아니면은 쪽쪽이 공갈 젖꼭지를 빨려주시거나 네. 물을 막 먹게 해주거나 네, 이렇게 네. 무언가를 빨게 해주시면은 이게 호전이 되고요. 큰 애들 같은 경우는 껌 씹는 것도 좋아요. 네. 껌 씹게 하는 거 그리고 추파춥스 같이 막대사탕 물리면 계속 빨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면 좀 좋아집니다. 정말 좋은 근데 꿀팁인데요.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좋은 거는 애가 자주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들 데리고 비행기를 탈 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 전날에 엄청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공항까지 간다 이랬을 때 못 자게 하는 거죠. 차에서? 절대 깨어나. 못 자게 하는 네네. 거지.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비행기 타러 막 신나게 가잖아요. 네. 승무원 분들이 이렇게 무슨 네. 안내 같은 거 해주시잖아요. 네. 네네네. 비상 착륙할 때 네네네네. 어떻게 해요? 그때 딱 되면은 다 자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그다음에 애들이 이제 이륙하면서 막 엄청 소리가 시끄럽잖아요. 그러면은 헤드셋 같은 걸 좀 끼워주셔가지고 네네. 소리를 차단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잘 잡니다, 애들이. 그래서 제가 다음 달에 비행기를 타는데 아들이랑 네. 처음으로 그럼 전날에 네. 꼭 재우지 말기를. 전날에 재우지 말라고요? 재우지 말고 밤새서 놀아. 그냥. 근데 이런 경우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지금 중이염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아니면은 고막 수술을 할 예정이다. 고막 수술을 했다라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치 선생님과 상담을 한 후에 뭐 탑승 뭐 시기라든지 날짜를 받으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꿀팁이네요. 자, 4번째 사연입니다. 내가 판단한 다음에 이제 전문가가 아닌데 그 약 중에서 골라서 먹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블로그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새로 키트를 알려주시나요? 네. 네. 그거를 발라 뭐? 진흙. 당당하게 말하고